태안의 마도 해역에서 청자가 끌어올려지면서 발굴이 시작되었다. 마도 해역에서 발견된 4척의 배에선 고려시대 유물이 쏟아졌다. 청자뿐 아니라 일상생활 용품부터 동전 등 그 가짓수는 수만 점에 달했다. 가장 처음 발견된 마도 1호선, 2만 5천여 점의 고려 청자와 선체가 고스란히 묻혀 있었다. 마도 1호선이 1207년에서 1208년 사이에 물건을 실어서 가다가 마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거죠. 대안은 조류가 빠르고 풍랑과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해 해난 사고가 잦았다. 그래서 고려는 이곳에 운하를 계획했다. 마도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인공 운하로 백기를 내서 해난 사고를 줄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사회는 운하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한다. 밀물 썰물의 오가는 통에 타는 대로 막혀버려 일이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운하를 만드는 것은 결국은 조류가 심한 곳에 만들기 때문에 조류의 간만의 차이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한반도 서해안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류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시적절하게 공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운하의 꿈을 이루지 못한 고려의 배가 마도 해역에 가라앉아 있다. 그런데 갯벌에 묻힌 배와 유물은 생생하다. 우리에게 고려시대 당시를 알려주려 한 것 마냥 부식도 훼손도 되지 않은 채 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땅에서 발견된 유물보다 더 생생하여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과 기술, 그리고 당시 뱃사람들의 생활까지 오롯이 알려주고 있다. 켜켜이 쌓인 고려 청자를 깨지지 않게 운반하기 위한 고려인들의 과학과 지혜를 알려준다. 그렇다면 왜 해양 유물은 훼손이 되지 않는 걸까? 짠 바닷물의 부식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 비밀은 우리나라 바다의 특징에 있다. 해양 유적이나 유물을 보면 모두 갯벌 밑에 숨겨져 있다. 갯벌이 사실은 우리 이제 집에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 역할하듯이 아주 그 보호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갯벌에서 이게 유물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다시 부식이 진행되거든요. 근데 그 갯벌이 서해안의 갯벌이 우리나라 고려시대를 품고 있던 보고가 된 거죠.